이번 영상에서는 거티를 이용한 로봇 밀링 템플릿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워크플로우는 앞선 드로잉, 핫와이어 커팅 템플릿과 같습니다. 먼저 로봇 스펙과 툴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툴 데이터에 입력되는 스핀들 모델링은 엔드밀의 형태, 고정된 엔드밀 끝의 길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입력값에 따라 모델링이 업데이트되도록 미리 작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템플릿에는 엔드밀의 반지름, 커플러 바닥부터 엔드밀 팁까지의 거리를 입력하면 모델링과 TCP 정보에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롭 타겟을 위한 툴패스 구성입니다. 밀링 방식으로 조각할 모델링은 현재 뷰포트 상에 보이는 물결 모양의 곡면입니다. 밀링 가공은 엔드밀의 전장과 날장, 지름 등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재료에서 곧바로 곡면을 깎아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먼저 대략적인 형상을 깎아내는 러핑 과정과 최종적으로 면을 조각하는 피니싱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앞선 템플릿들과 마찬가지로 티칭할 타겟은 각 러핑과 피니싱 작업에 대한 홈 포지션과 커팅 타겟, 플라이바이 타겟의 세 종류로 구성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홈 포지션에 해당하는 플레인을 정의하기 위해 서피스 프레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모델링 위쪽에 있는 서피스 인풋을 입력합니다. 황삭이라고 불리는 러핑 작업을 위한 오브젝트 러핑 컴포넌트입니다. 오브젝트 러핑 컴포넌트에 먼저 깎아낼 볼륨에 해당하는 솔리드 모델링 데이터인 지오메트리 인풋을 입력해 줍니다. 지오메트리 인풋은 브랩 또는 메쉬 데이터 형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플레인 인풋으로 오브젝트 러핑 컴포넌트는 입력되는 베이스 플레인의 노멀 벡터 방향을 기준으로 깎아낼 볼륨 모델링을 컨투어하게 됩니다. 컨투어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위해서 서피스 프레임 컴포넌트로 실제 서피스 모델링으로부터 평면을 생성하여 입력합니다. 베이스 플레인이 입력되면 컴포넌트가 실행되면서 뷰포트에 생성된 툴패스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장된 파라미터 옵션 중 셋백 값은 원본 컨투어 섹션 커브로부터 첫 번째 툴패스를 얼만큼 들여 깎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셋백 값이 0인 경우 툴패스의 최외곽 프로파일은 최종 가공면과 동일선상에 있는 섹션 커브와 같기 때문에 셋백을 엔드밀의 반지름보다 크게 설정해야 최종 가공면이 불필요하게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현재는 엔드밀 날의 반지름이 6mm이므로 8.5mm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뷰포트 상에서 원본 프로파일은 파란색 커브로 디스플레이 되며 툴패스는 붉은색 폴리라인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스텝 5번은 러핑 툴패스의 옵셋 간격으로 최소 엔드밀의 지름보다 짧은 거리로 설정되어야 해당 레이어에서 깎이지 않고 남는 부분 없이 절삭 가공할 수 있겠습니다. 재료의 경도나 다른 설정값 그리고 작업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엔드밀의 반지름 수준의 값에서 작거나 크게 설정합니다. 스텝 다운은 절삭할 볼륨의 컨투어 레이어 사이의 간격으로 엔드밀로 한 번에 깎는 깊이 값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텝 다운은 최소한 엔드밀의 날 길이보다는 짧아야 하고 재료 강도가 높을수록 더 작은 값을 설정합니다. 버티컬 시프트는 러핑 툴패스의 마지막 레이어 높이를 이격하는 값으로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톨러런스는 컨투어 섹션 커브로부터 생성되는 폴리라인 경로에 대한 허용 오차입니다. 톨러런스가 낮을수록 툴패스를 구성하는 플레인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입력한 인풋과 옵션에 따라 생성된 러핑 타겟 플레인은 복잡한 데이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 플레인 아웃풋의 데이터 트리를 살펴보면 같은 레벨에서 절삭 영역을 구성하는 툴패스 길이도 브랜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fly-by-plane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레이어 내에서 옵셋된 툴패스 사이사이에 전부 이동 경로가 생길 것입니다. 레이어 내부에서는 이미 툴패스가 서로 충분히 가까우므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이동하는 부분에만 fly-by-plane 컴포넌트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Shift Path 컴포넌트로 패스를 재조정하여 같은 레이어 내부에 있는 플레인들이 같은 브랜치 패스를 갖도록 수정하였습니다. fly-by-plane 컴포넌트로 생성된 이동 경로를 보면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넘어가는 이동 경로의 플레인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홈 포지션에서부터 직전에 생성한 fly-by-plane 데이터의 첫 번째 타겟까지를 이어주는 두 번째 이동 경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버전의 fly-by-plane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줌업을 유저 인터페이스로 입력되는 플레인 데이터 트리 인풋을 여러 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두 개의 인풋을 받는 경우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트리와 두 번째 데이터 트리 사이에만 이동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홈 플레인을 타겟 플레인스 0에 직전에 만들어진 fly-by-plane 이동 경로를 타겟 플레인 1에 연결하면 생성됩니다. 반대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다시 홈으로 돌아가는 경로는 메인 커팅 경로를 연결하는 fly-by-plane 이동 경로를 먼저 연결하고 홈 플레인을 나중에 연결하면 생성되겠습니다. 러핑 스테이지에서 커팅 경로와 이동 경로 계획이 모두 끝났다면 거티 코어 그룹으로 넘어가서 시뮬레이션 및 동작 에러 유무를 최종 확인합니다. 다음은 피니싱 툴패스 생성을 위한 컴포넌트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의 스테이지 셀렉션 그룹의 밸류 리스트 파라미터에서 피니싱을 선택합니다. 바뀐 툴 데이터의 모델링과 TCP를 확인해 보면 피니싱을 위한 볼 타입 엔드밀 형태의 툴 모델링과 엔드밀 끝에서 반지름 값만큼 이격된 중심부에 TCP를 설정하였습니다. TCP를 엔드밀 중심부로 설정했기 때문에 피니싱할 곡면도 최종 가곡면에서 엔드밀 반지름 값만큼 바깥으로 옵셋한 모델링을 이용하겠습니다. 모델링 스페이스에서 옵셋한 서피스 모델링을 피니싱 그룹의 가장 왼쪽에 있는 브렛 파라미터에 참조시켜줍니다. 사용된 피니싱 툴패스 컴포넌트는 거티 툴패스 카테고리의 UV 피니싱이라는 컴포넌트로 피니싱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아이소 커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풋으로는 브랩이나 서피스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플레인은 러핑 컴포넌트에 썼던 평면을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인의 노멀 방향은 피니싱 툴패스 생성 시에 진입 방향과 틸팅 각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내장된 파라미터 중 스텝 오버 값은 피니싱 툴패스 커브 간 간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패러렐 피니싱 방식의 옵셋 디스턴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만 UV 아이소 커브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입력된 서피스의 곡률에 따라 비교적 균일한 간격의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텝 오버 값은 가능한 작은 값을 입력할수록 버가 덜 남게 되겠습니다. UV 피니싱 컴포넌트는 넙스 서피스 인풋으로 인해 연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내장된 슬라이더 바를 직접 드래그로 움직이기보다는 타이핑으로 값을 입력하면 연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틸팅 웨이트 값은 피니싱 타겟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값이 0인 경우 베이스 플레인의 노멀 방향을 G축으로 갖는 평면이 됩니다. 값이 1인 경우 생성되는 피니싱 타겟 평면들은 각 위치에서 서피스의 노멀 벡터 방향을 G축 벡터로 갖는 평면이 됩니다. 가공 특성상 틸팅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하면 좋겠지만 곡률이 심한 경우 로봇과 가공물이 부딪히거나 동작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틸팅 웨이트 값을 이용해 서피스와 베이스 플레인의 노멀 벡터 비율을 적절히 섞어서 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톨러런스는 피니싱 툴패스의 정확도로 톨러런스가 낮을수록 타겟 플레인 개수가 늘어나고 곡면에 더 가까운 툴패스가 생성되겠습니다. 메인 커팅 경로가 단순 리스트로 도출되었으므로 플라이-바이 플레인 컴포넌트를 이용해 홈 포지션에서 메인 작업 경로를 잇는 이동 경로와 반대로 메인 커팅을 마치고 홈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이동 경로를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과 동작 에러를 확인한 뒤 래피드 코드를 익스포트합니다.